정말 우리의 거사가 성공할 수 있겠소? 무조건 개경성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말하는 최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김우는 황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지 말지 절체절명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문관들만을 감싸고 도는 현종의 행보가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거란에 의해 쑥대밭이 된 개경을 재건하고 성군이 되고자 노력하는 현종을 보고 있자면 과거 목종보다는 10배 100배 나아 보였고 자신들이 성에서 위력을 과시하였을 때도 무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현종을 보면서 꽤 괜찮은 황제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과거 정변을 일으킨 강조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우는 그저 무관들의 처우만 낫게 하면 됐지 황제를 갚아 엎을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최질이 반란을 도모하자 말을 할 때도 과연 반란을 일으키는 게 맞는지 계산하며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호의 훈련장에 모인 무관들이 더 이상 무술 연습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상장군 김훈에게 따지듯이 말하길 영업전을 빼앗아 문관에게 녹봉으로 준다니 황제 폐하께서 우리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전란 내내 목숨을 걸고 싸워온 무관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리더였던 김훈은 심지어 갖고 있던 토지까지 빼앗기게 되자 그들을 볼 면목이 없어져 버렸고 겉으로는 괴념치 말고 무술이나 연습하라면서 무관들을 혼내는 척하였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우유부단한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최질의 말처럼 후배 무관들을 위해서라도 거사를 치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박진도 김훈을 꼬시면서 말하기를 상장군께서 지금이라도 나서셔야 후대 무관들 볼낯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질 것이고 상장군은 그들을 볼 면목이 없어질게 옵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버린 김훈은 금호의 훈련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후배 무관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좋소. 무관들 그대들의 바램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훈련장에 있던 김훈과 무관들은 연습용 마네킹을 베던 칼을 들고 개경성으로 향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기세에 깜짝 놀란 백성들이 길을 비켜주기 시작하면서 뭔 일이 난 건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경성을 지키는 호위병이 이들을 막아서자 최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위병의 목을 베어버렸고 무관들의 갑옷에는 피가 범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지체문이 달려나와 이들을 막아섰지만 최질의 부하들은 지체문에게 올가미를 던졌고 지체문이 올가미를 찢어 벗어나려 하자 반대쪽에서 또 하나의 올가미를 지체문의 목에 걸어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소식을 성 밖에서 전해 들은 강감찬이 동북면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돌아와 개경성 안으로 진입하여 현종을 구하려 했지만 무관들이 단단히 개경성을 막아서 버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을 막아선 무관들이 무장한 박진만은 환영하며 안으로 들어가게 했으니 강감찬은 박진의 얼굴을 노려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낯익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바로 김치향과 친했던 호종무리이자 과거 현종이 몽진을 하던 때에는 현종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그 자였었죠. 그렇게 박진의 주도하에 시작된 김훈과 최질의 난은 일단 성공적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고 동북면으로 돌아온 강감찬은 박진과 김훈, 최질 모두를 일망타진할 계책을 이자림과 함께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자림의 계책을 전해들은 현종은 김훈과 최질을 비롯한 19명의 장수들을 서경성에 있는 장락궁에 불러 모았어요. 내 그대들의 그동안의 공을 치하하지 못한 점 깊게 뉘우치며 사과하는 마음으로 연회를 마련했소. 그러니 부디 참석하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편히 쉬다 가시기를 바라는 바요. 신이 나서 장락궁 안으로 들어가는 김훈과 최질에게 지체문을 비롯한 호위 장수들이 칼을 비롯한 무장을 벗으라 요구하였고 최질은 그럴 수 없다 답했는데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김훈에게 말하며 반드시 칼을 차고 들어가야 한다 했어요. 이와 동시에 지체문은 화를 내면서 황제 폐하가 있는 자리에 칼을 차고 들어가다니 정말 무엄하기 그지없는 자들이로구나? 싫으면 그냥 개경으로 돌아가거라. 최질은 끝까지 무장을 벗기 싫어하였지만 김훈은 괜찮을 거라 최질을 안심시키며 칼을 문 밖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대신 자신을 따라온 무장 몇 명들에게 밖을 단단히 지키라 일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한 시즌 두 시즌이 지나자 지체문은 칼을 뽑아들고 장락궁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김훈과 최질의 호위병들은 장락궁 안으로 급하게 달려들어가 상장군 피하십시오. 함정입니다. 라고 외쳤으나 이미 술을 가득 마신 김훈은 그 자리에 뻗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지체문이 김훈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였죠. 앞불싸,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김훈과 최질은 목숨을 잃고 말았고 차디찬 시체가 된 김훈과 최질을 보면서 현종은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반란을 진압한 것은 기뻤지만 어쨌거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현종 입장에선
자신의 백성이자 나라를 지킨 무관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 게 마음 아팠고 그랬기에 이들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무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를 밟은 색출하여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학사승지를 개경으로 들라 이르라. 그렇게 동북면에서 근무하던 강감찬은 현종의 부름을 받아 그 배후를 찾아내고자 하였고 이미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있던 관리들이 박진과 그의 양아들을 찾아내어서 현종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대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가? 박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던 현종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자 했으나 박진은 오히려 지나치게 당당하게 말하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모든 만악의 근원은 바로 황제 당신이요. 어리고 미숙한 당신 때문에 내 두 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야 말았고 무관들도 저리 한심하게 죽게 된 것이란 말이오. 라면서 갑자기 현종에게 달려들었고 자신의 품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었습니다. 단도를 잡은 오른팔을 하늘 높이 들어 현종의 가슴팍에 찔르려던 찰나 현종의 옆에 서 있던 친종 장군 지체무는 아주 가뿐하게 박진을 제압하였고 박진이 죽는 모습을 본 양아들 또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림으로써 박진의 횡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24회 영상 내용과 25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박진의 죽음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